생활 명상 시작. 자, 오늘은 좋아함과 싫어함의 삶의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좋아함과 싫어함,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 의식의 이중성, 이원성, 양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이라 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선하고 악한 것도, 높고 낮은 것도,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잘하고 못하는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것을 자꾸 실체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 망상하고 자기 스스로 틀을 만들어서 자기를 거기에 가두어 버리면 스스로를 제한하고 한계지어서 없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돼요. 이 삶의 감옥은 없습니다. 짐 또한 없어요. 삶은 여러분 것이고 삶은 누림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삶을 못 누려요.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삶의 피해자 같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나는 무엇인가 집착되어 있고 무언가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디에 갇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갇혀 있는 곳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여러분을 가두은 그것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옥은 죽을 때까지 감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생각. 여러분들은 뭘 믿고 있냐고. 스스로 지금 그것이 믿을 만한 건지 지금 확인도 안 해보고 계속 지금 믿고 있어요. 그 신념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는 지금 우상을 믿고 있어. 지금 너가 믿고 있는 거 그거는 가짜야. 그런 건 없어. 어떤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의 믿음을 안 놓으려 그래요. 왜 믿음을 안 놔요? 자기의 믿음을 놓는 순간 자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념이 만들어 놓은 나. 어떤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가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알면서도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냐? 지금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안 놓느냐? 왜 업식을 안 놓느냐? 그게 나기 때문에.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고집합니다. 어떻게 고집하느냐? 증거가 아닌 것이 10개 중에 9개고
자기가 지금 신념대로 믿는 것이 1개인데 9개는 안 봐요. 옆에 사람이 9개를 계속 아무리 이렇게 지금 이거야, 지금 봐라, 이게 진짜야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자기는 뭐예요? 그 아닌 거 하나만 딱 들고 그걸 계속 이거 봐라, 이거 맞잖아.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라 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배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는가? 배운다는 것은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게임의 캐릭터에 들어가요. 게임의 캐릭터에 들어갔는데 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무기들을 갖추면, 장비와 무기를 갖추면 그 게임에서 쉽게 이겨내고 쉽게 승리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는 삶이라는 게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꿈속에, 게임이라는 꿈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이 삶을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충동입니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 본질 자체, 그 나무도 뭐 이렇게 개도 고양이도 바퀴벌레도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뭐예요? 행복하고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그냥 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충동 속에 만약에 우리가 게임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게임에서 이겨내고 그 게임을 충분히 즐겨서 잘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 그냥 그 게임에 들어가는 목적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 삶을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기를 많이 장착을 합니다. 많이 갖추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동물은, 인간이 왜 위대하냐면 인간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 유년기를 가장 오래 거쳐요. 부모의 품 안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부모의 보호를 받고 젖을 먹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길러갑니다.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일 많이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로부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것을 갖다가 지구에 많은 이런 그 침팬지로부터 많은 이런 호모 에렉투스나 오스트랄피테쿠스나 많은 그런 종족이 있었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가장 유년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요. 네안데르탈린은 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유년기가 상당히 짧아요. 그러니까 유년기가 길다는 것은 오랫동안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배움을 지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움에 어떤 배움이 있냐면 외적인 어떤 외공 기술과 어떤 그런 외적으로 적응하는 기술이 있고 내공의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력을 딴다든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은 외공을 기르는 거예요. 외적인 기술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기술을 아무리 가꾸어도 그 사람이 내공이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뭘 배우고 있냐면 내공을 기르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관점과 어떤 신념과 내가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지금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공입니다. 옛날에는 못 배운 사람들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바로 직업 전선으로 바로 이게 이 삶이라는 세상으로 바로 뛰어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고달픕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배움을 더 길게 가져주려고 대학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배움을 더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좀 더 나은 일과 직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배움이 평준화된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대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가 중요해요? 이제 내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공을 길렀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있을 겁니다. 그 성숙한 태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많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했고 그 정답을 많이 가졌어요. 그 정답을 우리는 지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알을 가지고 모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을 가지고 모름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용기도 내지 않고 새로운 변화 속으로 도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알매 그냥 같이 함몰돼 알매 그냥 같이 그 속에서 그냥 살라 그래요.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삶은 여러분이 알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모름이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용기라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만의 길이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저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앞에 사람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보를 가지고 내가 모름 속으로 좀 더 뭐예요?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공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라는 그 모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 안에 충분한 나에 대한 신뢰와 그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그 모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진실한 힘이라고. 근데 아는 거는 엄청 많아요. 책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정보는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삶은 어떤 상황이 조금만 생겨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은 뭐예요? 알매 갇혀버린 거예요. 그 분별과 지식,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신념과 그런 관념이란 뭐예요? 관점의 생각이죠.
여러분이 보는 견해, 그 관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그냥 관점일 뿐이에요. 그런데 관점을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관점과 여러분의 신념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으로서 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념과 관념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로서의 지금 이런 바로 섬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신념의 노예가 되고 관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보에 휩쓸려 다니고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만의 그런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는 반야라 그럽니다. 그 반야라는 것은 반야신경 끝에 나오듯이 반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창의성이에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창의성이 나와야 돼요. 자기만의 길이 나와야 된다고. 어떤 견해, 여러분만의 견해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만의 그런 생각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만의 그런 의견이 나와야죠. 그것을 창의라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 그래요. 그 창의성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는가?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확장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은 인간이 지금 이렇게 진화한다는 것은 점점 깨달음으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됨, 전체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전체와 연결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인류는 이 네트워크와 엄청난 정보망에 의해 가지고 점점 뭐예요? 하나됨 의식 속으로 점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에고의 세상은 계속 분리를 주장하고 자기 중심성을 주장하고 고집스럽고 저항하고 계속 지금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앞으로 세상은 더 이 지구가 하나로 지금 연결된다. 문화가 이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일본 문화, 우리나라 문화, 중국 문화, 미국 문화가 다 다르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전통이 달랐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하나가 생겨도 전 세계가 똑같이 지금 거기에 대응을 하고 고민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의 문화 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연결성이라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이 내가 지금 많이 연결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연결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는 내 중심성과 분리감 속에서 지금 고립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내 것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없다. 그게 부처님께서 무아라 그랬고 이 세상은 관계성으로 되어 있다. 그 관계성 안에서 너가 얼마나 잘 연결하는가. 그것을 잡이라 그래요.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공감이라 그래요. 너가 얼마나 공감하는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잘 듣고 그 얼마나 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의 것에 감정에 빠져버리면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상대를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폭력이라 합니다. 거기에는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이 에픽텍투스도 우리에게 지금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보지 말고, 이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보는 것은 너가 감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에피텍투스는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인간이 본능이 아니고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너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너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잘 보고, 너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피하고, 너가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싫어하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지금 계속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의 어떤 그 진리에 대한 명제를 여러분한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로마 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의식이 지금보다는 많이 자유롭고 확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메시지만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뭐예요? 뛰어난 메시지인 거예요. 이 시대는 인간이 뭘로 움직였냐면, 사람들이 인간의 삶의 근위와 인간의 삶의 의미를 어디다 붙였냐면 신에게 갖다 붙이든지, 신이 나에게 내가 신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천국이 내가 나중에 보장되었는가, 지금 이렇게 가든지, 안 그러면 뭐예요? 조금 더 이성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단계를 다, 인류는 지금 이제 이 로마 시대를 거쳐서, 과학 문명을 거쳐서, 지금 인본주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뭐예요? 새로운 시대로 지금 21세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근데도 21세기 됐는데도 아직도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너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지금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해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계속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스리지도 않고, 그건 또 내팽개 쳐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에픽테투스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이건 그냥 습관이야. 이거 습관이야. 그런 거 없어. 그 습관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너는 훈련해야 돼. 뭘로? 이 명제로. 너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너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딱 구분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 명제를 가지고 네가 행동해라. 훈련해.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깨달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 새로운 의식에 상당히 도약한, 엄청나게 도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끝에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함에 탄력과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아함과 싫어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싫어함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라. 좀 더 여유를 가져라. 근데 나는 저거 싫어. 이렇게 하면 끝까지 나는 저거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거 좋아. 이러면 아무리 극해도 저걸 나는 계속 좋아해야 돼. 지금 이러한 것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올바른 지금 배움을 가지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삶을 대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무기도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 왜 많이 고통스럽고 병들어 왔어요? 어떻게 삶을 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무기가 없는 거야. 전혀 자기한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배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대해보니까 이제 안전하기도 하고 헤쳐나가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배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배운 사람, 일찍 배운 사람은 삶을 빨리 적응해요. 그런데 자기의 고집스러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계속 배움을 회피한다든가 배움을 저항해버리면 자기 것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 그 싫어함과 좋아함, 자기의 본능과 감각으로 그 진실을 보지 않고 문제 해결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정답들 있죠. 해답들 있죠. 지금 이 에피테투스는 자기가 삶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삶을 대할 때 자기만의 어떤 지금 뭐예요? 견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은 외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것의 그 말이나 그 정보에 계속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요리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면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레시피가 있죠.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보를 빨리 우리는 오늘날에는 뭐예요? 정보가 엄청나게 지금 고급 정보들이 많이 지금 이게 엄청나게 퍼져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누르면 나와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그거 딱 누르면 맛있는 것이 뭐예요? 주문시키면 바로 나오고 안 그러면 뭐예요? 해 먹어도 되고 어디 재미있는 거 놀러 가려고 그러면 어디 두드리면 어디 재밌는 데야. 지금 완전히 너무나 이렇게 풍요롭고 지금 엄청난 누림 속에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요리를 어떻게 해요? 그 레시피를 보고 맛있게 한 거예요.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다는 것은 레시피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레시피를 많이 아는 사람은 이제 자기만의 거기서 창의성이 나옵니다. 그 레시피를 많이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규칙에서 조금 벗어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요리법이 나와요. 그것을 창의라 그래요. 그건 자기 요리라고. 그 요리와 같이 삶도 똑같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면 내가 뭔가 고통스럽고 잘 못해요. 그러면 빨리 레시피를 찾아요. 지금은 뭐예요? 책도 엄청나게 많고 그 레시피는 너무나 널려있는 세상인데 요리하는 레시피는 많지만 나는 요리를 못해요. 왜? 안 하니까. 자, 오늘은
싫어함과 좋아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서 배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움이라는 것은 이게 삶이라는 변화 속에서 잘 적응하기 위한 무기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평생 배워야 돼. 여러분들 평생 배웁니다. 저도 지금 책 읽고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열려서 배운다는 마음, 여러분이 안다는 마음 좀 내려놔요. 모르는 마음으로, 새로움으로 계속 나아가는 마음.